안녕하세요. 네, 달콤한 언니, 달콤 언니입니다. 오늘은 서열전쟁 2편으로 돌아왔어요. 1편에서는 군집생활을 하는 척추 동물에게는 서열이 존재한다. 근데 인간은 조금 다르게 진화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서열이란 게 아주 오랜 시간 인간의 생존과 종족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 DNA에 각인되어 있는 욕구 중에 하나라고 해요. 예전에는 사실 지금보다 훨씬 자원이라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서열이 내 생존이나 또는 종족 번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많아진 현대 사회에 살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먹고 살만한데도 불행한 이유는 바로 이 서열에 집착하기 때문은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이 서열이 뭐냐? 서열은 물리적인 서열과 심리적인 서열로 나뉜다고 해요. 근데 물리적인 서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 갖고 싶은 거, 막 우리가 원하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나는 이거를 위해 막 달려가! 갖고 싶어! 돈! 네, 갖고 싶습니다. 권력? 갖고 싶죠. 명예? 갖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의 존중 막 받고 싶잖아요. 그죠? 직장. 여러분, 직장도 서열이 되죠. 그죠? 직장 안에서의 직위. 이것도 서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도 서열인 거 아세요? 그죠? 왜 우리나라는 특히나 찬물도 위아래가 있잖아요. 나이도 서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물리적 서열이라고 부르고요. 이 심리적 서열은 인간이 느끼는 서열이에요. 바로 자존감. 우리 많이 요즘에 거론되고 있는 이 자존감과 동급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서열에 집착하는 모습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서로 불행해집니다. 첫 번째는 1편에서 이야기했던 쪼기 서열이요. 닭들을 관찰하면서 알았던 쪼기 서열. 닭뿐만이 아니라 사자에게도 있고요. 원숭이에게도 있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낮은, 서열이 낮은 사람을 쪼는 거예요. 그냥 쪼기도 하고 자기 기분이 안 좋아서 쪼기도 하고요.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 쪼기도 하고요. 나도 내 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뭐 위에 뭐 최상의 포식자도 아니고 내 위에 다른 높은 서열이 있으면 그 사람이 쫀 그 스트레스를 나보다 낮은 사람을 향해 쪼고 있는 것들. 이게 바로 쪼기 서열입니다. 이 물리적인 서열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수가요. 바로 심리적 서열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서열에 훨씬 더 이렇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물리적 서열, 뭔가 보여지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것에 집착하면 할수록 이제 심리적 서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물리적 서열은 높은데 심리적 서열이 낮은 사람들은요, 이런 행동을 주로 합니다. 우리 왜 옛날에 할아버지 때 기억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왜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자신의 우월감, 어떻게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이런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왜 자신의 와이프를 엄청 들들 볶으면서 괴롭힌다든지 밖에서 잘 안 풀리는 일들을 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는 와이프를 막 때리고 괴롭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막 막말을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밖에선 되게 잘 나가고 싶어. 물리적 서열을 원해. 근데 심리적 서열은 너무나 낮죠. 그래서 가장 만만하고 나보다 서열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가족을 들들 볶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이건 닭들의 서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자꾸 그렇게 괴롭힘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쪼므로써 이렇게 쪼기 서열을 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자꾸 확인하려 드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쪼기 서열을 하고요. 또는 직장에서도 쪼기 서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막 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또는 지인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쪼기 서열에 집착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뭐 나르시시스트다 또는 뭐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쪼기 서열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물리적 서열을 굉장히 과시하려 들고 원하면서 심리적인 서열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많죠. 빵꾸 나 있는 내 심리적 서열을 자꾸 물리적인 서열로 채우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짓밟으면서 자신이 그 위에 올라가면서 우월감을 과시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상대를 내 감정 쓰레기통인 것 마냥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그 사람이 뭐 잘못해서도 아니야. 그냥 이유 없는 분노를 막 쏟아내죠. 열받아. 열받는다는 건 나도 그 쪼기 서열을 당했다는 거잖아. 그죠? 열받는데? 그리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서열이 낮으면 그냥 당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막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 것처럼 당하는 사람들은 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럼 내 물리적 서열도 낮은데 심리적 서열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불행해. 이 쪼기 서열을 우리는 좀 끊어내야 되는데 진짜 이게 참 그 쪼기 서열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만족이 없는 서열 전쟁인 것 같아요. 동물들은 서열 전쟁이 이 생존과 종족 번식 때문에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먹고 살만하단 말이에요. 생존이 보장이 됐고 종족 번식에도 유리한 이점을 차지했어. 근데도 불행한 거. 만족이 없어. 그냥 끊임없이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내가 생존이 위태로워.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는 물리적 서열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죠, 사실. 생존 욕구가 채워져야 돼요. 근거가 될 만한 레포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KB금융그룹에서 2022년 말에 부자 레포트를 냈거든요. 한국에서는 내가 얼마나 가져야 부자다라고 인식을 할까요?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막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보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서 막 진짜 떵떵거리는 막 그냥 부자 아니고 땅땅거리는 부자는 얼마나 가져야 될까? 부자 소리 듣는 사람은 얼마나 가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막 생각을 했어. 그래서 한 100억? 생각했거든요. 100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억? 50억? 얼마나 있어야 부자일까요? 저도 막 100억?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10억을 가졌을 때 부자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사한 거야. 당신들은 우리나라에서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했더니 그 평균 값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100억을 기준으로 부자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얼마? 10억이 있으면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불행한지 이 그래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는 실제로 먹고 살만한데도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0억 미만의 부자들에게, 그러니까 10억부터 50억 미만의 부자들에게 당신은 부자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부자가 아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78.4%. 되게 많죠. 50억이면 부자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50억 미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난 부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21.6%만 부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50억에서 100억 미만. 와, 우리가 얘기할 때지 개부자 아닙니까? 그죠? 엄청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44.1%가 부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55.9%가 부자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100억 원 이상, 진짜 100억 원 이상 부자는 이거 쓰다가 죽어도 1년에 2억씩 써도 이거 다 못 쓰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2억을 버는 게 아니라 2억씩 순수하게 쓰고 죽어도 다 못 쓸 것 같거든요. 23.8%가 부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이 76.2%는 부자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참 이 부자의 기준이 너무 높지 않나? 그래서 웬만큼 내가 먹고 살고 있음에도 어느 정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 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왜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은 세상 부자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죠? 막
막 엄청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약간 부러우면서도 참 세상에 부자가 많다. 나는 못 그러고 사는데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나의 소중한 가족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단 다른 사람은 무엇을 누리고 있고 뭘 갖고 있는지 뭐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초라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진 몇 장으로 그 사람의 삶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이 뭐 물질적인 것은 많이 누리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심리적 서열은 굉장히 낮아서 괴로워하고 있다라던가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다라든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나 또한 그렇지 않나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나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한 부분만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서열과 나를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진 않은지 불행해하고 있진 않은지를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보면서 난 이 구성원에 어디쯤에 있을까? 그 서열이 어디쯤에 있을까? 자,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행복해하는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의 행복이 좀 더 가까이 있지 않을까라고 공자님 말씀 같지만 공자님 말씀 같지만 저는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 달콤한 순간, 달콤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엔 달콤해질 거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